네, 이첫 번째 전설은 이 얼굴만 봐도 귀신이 달아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귀신을 쫓는 데 이용되는 이 처용탈의 주인공이죠. 처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 밝은 밤이면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곤 했다는 동해용왕의 둘째 아들 처용. 신라 헌강왕은 처용에게 벼슬을 내리고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맺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용의 아내를 사랑한 역신이 처용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처용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나란히 누워있는 다리 4개를 본 처용. 하지만 멱살잡이 대신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하고 노래를 불렀고 이에 놀란 역신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네요. 그 후로 처용의 얼굴을 집 앞에 그려 악기를 내쫓는 풍습이 생겨났답니다. 저라면 처용처럼 그렇게까지 사랑 앞에서 대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21세기의 신처용가는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처용이 AB형이라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A형이면 A형.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요. 네, B형이면 당장 가서 역사를 잡았겠죠. O형이면 남의 다리 2개를 자르고요. B형이면 다리 4개를 다 잘랐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였을 뻔했네요. 자, 처용 전설을 재해석해 주실 분입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전자 김종화. 자, 김종화 씨. 네. 이번에 출연 요청 받고 많이 놀라셨다면서요? 예, 그 연락 받았을 때 네. 밖에서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 들어와서 그게 꿈인가 막 그랬습니다. 예.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는 이제 퇴근하고 네. 틈틈이 이제 조금씩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직장에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문화산업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일이고요. 네.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해요. 아니, 하시는 사장님이 일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네. 일을 하면서 이런 스토리 구상도 하고 그 상상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근와서 조금씩 올리고 그랬습니다. 네. 일하면서 틈틈이 한 상상 기대하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느 스산한 겨울밤 고급 주택의 한 여인이 자신의 내연의 남자를 죽이고 자살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지행 형사는 이 사건이 조작이 되었고 범인은 그 여자의 남편인 이기용이라고 지목을 하죠. 자, 오지행 형사는 어떻게 사건을 풀었을까요? 오지행 형사의 사건 파일이 시작됩니다. 파일명은 처용가입니다. 발전그룹 사장 김기용. 그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자신의 신복 권비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불륜 증거를 가져왔다고? 예. 이 사진이 제가 말한 바로 그 사진입니다. 다리가 4개라. 처형 살아갔군.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 미니가 벌인 불륜 행각. 불륜 상대는 미니의 개인 운전기사였다. 몰래 찍은 겁니다. 어제? 어떻게? 어제 잠시 들렸었는데요. 거실에는 양조병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 둘은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것들이 대낮부터 아주 미쳤구만. 정략 결혼. 기용은 출세를 위해 그룹 회장의 외동딸인 미니와 사랑 없는 결혼을 했다. 사인하라고. 안 들려? 사랑이 없기는 미니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는 미니. 하지만 이혼과 함께 기용의 출세도 끝이었다. 사장님, 김 기사를 호출할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권비서, 날 도와줄 거지? 예. 그날 저녁 8시 권비서가 먼저 회사를 나섰다. 자신의 집 대신 기용의 집에 도착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권비서. 미니가 없는지 집안은 조용했다. 그런데 모자를 벗은 남자는 바로 기용이었다.
한편 권 비서는 사장실에서 기용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시각 기용은 지문이 남지 않도록 가죽 장갑을 낀 채 서랍에서 총을 꺼내 장전했다. 9시. 민희는 쇼핑을 갔다 1시간 이내로 돌아온다고 했다. 기용은 불을 끈 채 거실에서 민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민희와 김 기사가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기용을 발견한 민희. 뭐야? 김 기사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당신 미쳤어? 그리고 서서히 민희를 향해 다가가는 기용. 잘 아실 텐데 대단한 마누라님. 기용은 준비한 밧줄로 민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숨이 멎고만 민희. 하지만 기용은 민희가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권 비서가 찍어온 불륜 사진을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흩뜨려 놓는 기용. 마지막으로 민희가 자신에게 문자로 유서를 남긴 듯 조작했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김 기사가 사진을 몰래 찍어 공개한다고 협박을 한다. 괴로운 아내는 남편이 알까봐 괴로워하다가 김 기사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스토리. 대충 이런 각본이면 경찰들도 무리 없이 수사 그쪽으로 가겠지. 난 무엇보다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완전 범죄를 확신한 기용은 권 비서로 위장한 뒤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사건 발생 2시간 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다. 지문 채취 등 증거물 수집에 분주한 경찰들. 현장은 오지행 형사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을 제일 처음 목격했다고 하시던데 그 시간 전까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내 유서 같은 문자를 받고 방금 달려온 거다. 유서 같은 문자요? 기용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서 온 문자라며 거짓 유서를 보여줬다. 그리고 괴로운 듯 오열하는 기용. 형사님 이거 발견됐네요. 그때 현장에서 또 다른 증거물이 발견됐다. 바로 김 기사와 아내의 불륜 사진이었다. 이 사진 말입니다. 이거 뭔지 압니까? 기용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시나리오를 읊기 시작했다. 제 아내와 김 기사 사진이네요. 부인과 김 기사라고요? 혹시 전에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네. 실은 일주일 전에 김 기사가 이 사진을 내게 가져갔죠. 거액을 주지 않으면 사방이 퍼뜨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놈이 아내에게도 협박할 줄이야. 그때 내가 차라리 돈을 줬으면 아내가 이런 일을 벌이지. 그럼 왜 일주일 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연로하신 회장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안 돼서요. 정말로 일주일 전에 본 거 맞습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 기용을 다그치는 오지행. 할 때 봤다고요. 도대체 언제 철수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도 빨리 기용은 출근해. 오지행 형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어서. 저도 힘들다고요. 아내가 죽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전에 그 부부관계. 형사님! 하지만 오지행 형사도 끈질겼다. 저 부부관계가 좋다고 하셨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써 해가 뜨고 있어요. 슬퍼할 시간도 안 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네, 박수와 내연남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앞에서 어느 남편이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철수하자고. 오지행 형사는 증거물들을 챙겨 현장 철수를 서둘렀다. 민희의 아버지인 회장님께는 자살로 보고가 됐고 경찰도 타살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돌아갔다. 그제야 한숨 돌리는 기용. 긴 하루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수사를 하러 왔는데 도움을 주셔야지. 기용의 회사 로비는 경비와 실랑이를 벌이는 오지행 형사로 소란스러웠다. 하셔야지. 그 여기서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안 됩니다. 기용을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하는 오지행 형사. 오쟁입니다. 무슨 일이죠? CCTV 테이블 좀 가지려고 왔는데 그 결제를 받아야지 한다고 그래서 안 주시네요. 내가 나가는 모습을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장님 알리바이도 그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뭐 그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권비서로 변장하고 회사를 나갔으니 경찰이 CCTV 테이블 가져가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때 기용을 대신해 서류에 사인하는 권비서. 그런데 권비서님. 왼손잡이시네.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 동안 권비서의 행적을 캐기 시작하는 오지행 형사. 어제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나갔다 오셨던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 가서 좀 쉬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뭐 증언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 삽니다. 그럼 알리바이가 없네요. 예. 아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날 저녁 반복해서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오지행 형사에게 민희의 부검 결과가 전해졌다. 선배님 대단하신데요. 역시 타살하렵니다. 타살이래? 나이스! 보통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경우 목의 상흔이 아래에서 위로 나기 마련인데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나 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졸랐다는 얘기죠. 빙고! 그럼 범인이 누굴까요? 글쎄, 화면 속에 이 남자 아니겠어? 권비서요? 권비서. 권비서는 그 시각에 어디 있었을까요? 사건 발생 4일째. 마침 두 분 다 계셨군요. 연락도 없이 불쑥 기용을 찾아온 오지행 형사는 두 사람 앞에 CCTV 테이프를 들이밀며 민희의 자살 사건이 조작됐으며 기용과 권비서 두 사람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몰아세운다. 다름이 아니라 사모님이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오재행 형사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사체의 목에 졸린 흔적은 위에서 아래로 나 있는 흔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했을 경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흔적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조작이 된 것이고, 둘째, 사건 당일 사망 추정 시간인 8시부터 11시까지 권비서가 회사를 나갔다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권비서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지만 사체의 목을 졸린 흔적으로 봐서 오른손잡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왼손잡이인 권비서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다시 CCTV. 그 외에도 CCTV에는 또 다른 거짓말이 숨어 있었다. 권비서님, 저 나가는 장면 저 장면입니다. 오른손이죠? 예? 오른손. CCTV 화면 속의 남자는 분명 오른손으로 문을 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권비서처럼 흉내를 내서 나갔다 온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건 제 습관입니다. 양손 다 써요. 너 봐요, 권비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즉각 구속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장실에서 권비서처럼 변정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권비서는 사장실 안에서 사장님 행세를 해줬겠죠. 뭐 전화를 간단히 받는다든가. 사장님은 권비서 흉내를 내면서 도대체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그게 뭐야? 고작 그게 내가 죽인 거라고 증거가 된다고? 권비서, 예. 변호사 불러. 하지만 증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직 놀라기 이르다는 듯 기용과 권비서를 타이르는 오지행 형사. 그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라며 기용에게 내민 사진은 아내와 김 기사의 다리 4개가 나란히 찍힌 뭐라고? 권비서가 찍어온 아내의 불륜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모님 발바닥에 점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뭐라고? 점? 사체 확인할 때 제가 몇 번이나 살폈습니다. 사모님은 특이하게 발바닥에 2cm 정도의 큰 점이 있더군요. 회장님께 물어서 확인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발바닥에. 그리고 부검실에서 찍은 미니의 발사진을 기용에게 보여줬다. 그럼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들어오세요. 오재행 형사가 밖에 대고 소리치자 20대의 젊은 아가씨 한 명이 울먹이며 들어봤는데 저 아가씨가 사진 속의 주인공입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김 기사의 애인이었다. 사장님이 해외 출장에 나가 계셨을 때 사모님은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가셨더군요. 김 기사는 그 틈을 타서 사장님 집으로 자기 애인을 초대한 거죠. 뭘 실컷 놀고 싹 청소하면 모를 거란 생각이었겠죠. 술에 취해 둘 다 잠드는 사이 누군가 들어와 사모님의 불륜 현장인 걸 알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김 기사 얼굴은 보여도 가슴에 푹 안긴 여자 얼굴은 안 보이죠? 제 얘기가 맞죠, 아가씨? 게다가 김 기사가 애인을 기용의 집으로 부른 건 미니가 살해되기 하루 전날. 따라서 사건 일주일 전 사진을 봤다는 기용의 진술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저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사모님이 김 기사를 좋아해서 이 사진을 본 다음 김 기사를 혹시나 죽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미니가 내연남이던 김 기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자 질투심에 남자를 죽이고 자살을 했다고 생각했던 오재행 형사.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몇 번이나 말해야 되죠? 김 기사가 협박할 때 봤다고요. 몇 번의 가정을 세운 결과 답이 나오더군요. 사장님은 이 사진이 사모님인 줄 믿고 둘 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운 것이란 가정이 이 해괴한 증거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결국 김 기사와 사모님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죠. 김 기사가 지은 죄라고는 남의 집에서 애인을 데려와 술 먹고 잠잔 죄밖에. 기용은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점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아내의 발바닥에 점이 있는 걸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커다란. 사랑 없이 맺어진 기용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오재행 형사의 사건 파일은 종결이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